편리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방송을 하다 보니 가끔 제보도 받습니다. 오늘 아는 지인으로부터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보내준 제보를 들었는데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일단 모두 폐쇄하고 방역을 하죠. 그럼에도 한번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그곳에 가기는 꺼려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평소 꼬장꼬장하고 구두쇠인 건물주 할아버지께서 2달 동안 건물에 입점해 있는 모든 사무실로부터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2달 동안 모든 사무실, 좋기 1억 원은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의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건물에 입점해 있는 분들한테 송구했었는데 건물주 할아버지의 결정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서 어딘가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확진자 소식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면서 사실 이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희들도 많이 지치곤 합니다. 물론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요. 불안감과 안타까움으로 지치셨을 오늘 하루, 이런 따뜻한 소식으로 위안 삼으시면서 잠시나마 편안하게 쉬셨으면 합니다. 네, 병상은 있으나 의사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진들의 감염 사례도 늘어나면서 대구는 전례에 없는 최악의 의료 공백을 맞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에 정부와 대구시가 전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구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악전고투하는 상황에서 훈훈한 미담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중인 경북대병원 인턴 의사들이 증상이 없는 인턴들은 격리를 해제하고 현장에 복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건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경북대병원 인턴 의사로 근무 중인 김영호 씨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무증상 인턴들의 격리를 해제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떤 내용으로 정확히 보내셨나요? 저희가 이제 경북대 지금 현재 인턴이 47명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13명이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한 30% 정도 인원이 이렇게 격리가 되면서, 사실 인턴뿐만이 아니고, 간호사나 다른 전공의들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병원 인력 자체가 이제 매우 감축된 상황에서 이제 근무 강도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게 그 격리 기준도 완화되었다는 어떤 복지부의 어떤 안내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저희 인턴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럼 인턴들의 뜻을 모았다는 것은 본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인턴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저랑 같은 날 격리되었던 저희 인턴 동기들과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이제 그 고생하고 있는 저희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 네. 좀 마음이 다들 안 좋고 이래서 빨리 진짜 당장이라도 현장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저와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턴 현재는 몇 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건가요? 원래는 12명인데 네. 이제 최고로 이제 많이 격리됐을 때는 4명 정도 남아서 이제 총 3분의 2가 격리된 상태로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한 6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상당히 공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2명인데 한 4명 정도가 지키는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인 경북대 인턴의 의사 숫자가 아까 47명 중에서 13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 네, 말씀이신가요? 인턴만 그렇습니다. 인턴만. 그러면은 다른 인턴을 말고라도 다른 의사분들은 몇 명이나 지금 자가격리 중인가요? 정확하게 그건 제가 네. 파악하고 있진 않은데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전공의 의사 선생님들 포함해서 인턴 다 해서 한 100명 정도로 제가 전에 듣기는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에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인턴 의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근무 강도가 조금 이제 인력이 적은데 뭐 환자 수는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의심자 혹은 확진자 분들이 오셔서 좀 다른 환자분들은 평소보다 적은 상태지만 그 이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보호 장비를 이제 입고 벗고 이걸 하는데 되게 오래 많이 걸리고 네. 이 중증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다른 환자들 간의 어떤 감염 그 전파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의료진 자체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보호도 이제 저희가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평소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평소보다 이제 근무 강도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은 듣긴 했거든요. 뭐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 이것도 사실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마스크가 심지어 부족하다. 덴탈 마스크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현장에서 듣는 소식은 어떤가요? 저도 사실 이제 이제 해제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그런 네네.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고, 뭐, 위에 다른, 뭐, 그 병원, 이제, 그 위에, 그 직원분들이 확실히 네네. 아실 것 같아요. 물류팀 이런 분들이. 그럼 격리 해제되신 지 하루 되신 거예요? 네, 해제 하루 됐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부터는 다시 그러면은 병원으로 복귀하시는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복귀해서 아, 근무 시작했습니다. 네. 벌써 오늘부터 해제되자마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병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이런 말씀 여쭙는 게 뭐 의사시니까 뭐 당연히 병원으로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셨겠지만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용감하시다. 뭐 해제가 되자마자 이렇게 뛰어 들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좀 존경스럽습니다. 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자가 격리를 드시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격리된 네. 사연은 이제 처음에 환자 그 분이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코로나 의심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따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따로 격리를 하지 않았고 네네. 응급실로 들어온 상태에서 뒤늦게 이제 확진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환자를 직접 문진을 하진 않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이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네. 비록 마스크를 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일주일간 그 2주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었고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같은 공간에 오랫동안 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접촉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 음성으로 판정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좀 예, 네. 그리고 그 자가 격리를 하다가 지금 다시 해제가 되자마자 지금 병원으로 들어가신 네, 김영호 의사님이신데 자, 그럼 현장에 지금 이제 투입이 되신 거잖아요. 뭐 이제 하루밖에 안 되셨지만 살펴보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격리를 되기 전과 후를 이제 비교를 하면 되기 전에는 이제 그 흔히들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신 31번 환자분이 대구에 처음 확진 난 날 제가 격리를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과 이제 오늘을 비교했을 때 병원 분위기가 참 좀 어둡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제 좀 병원이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에 대응해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네. 좀 어두운 분위기도 있고 한데 제가 의도치 않게 보낸 그 문자 한 통에 다들 이제 한마음 한뜻 모여서 뭔가 단합되고 뭔가 다 같이 힘을 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뭐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대구뿐이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대구에 좀 기를 불어넣자. 뭐 힘내세요.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 또 우리 김영호 의사님 많은 환자들 조심스럽게도 진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 인턴 의사로 근무 중인 김영호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20년 2월 9일 정부가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말했던 그날 신천지 부산 야고보 지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고 저는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 텔레비전들이요. 거기가 우리 지도에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한 지도에가. 근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도에 있는 곳이라니까? 우리 정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네, 앞서 들으신 내용은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인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녹취록이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시작점이 되었던 신천지 31원 확진자가 나왔던 시기에 제기됐던 우한 교회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 소속 교회가 없다라고 해명을 내놨었는데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록 직접 입수를 해서 분석하신 종말론 연구소의 윤재덕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재덕입니다. 네, 종말론 연구소 일단 이거 어떤 곳인가요? 명칭부터가 좀 잘못됐어요. 종말론 연구소는 없고요. 네네. 종말론 사무소예요. 종말론 사무소. 네, 어떤 곳입니까? 이게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인데요. 네네. 이제 종말론이란 말 들으면 이제 혹자는 거기 그런 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네. 그런데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의 한 분과이고요. 흔히 이제 세상이 망하고 막 우주 망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악의 종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고 일상을 살아가려는 제 친구들과의 모임이 종말론 사무소입니다. 네. 자,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셨는데 먼저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 제보를 받으셨군요. 제보가 들어왔던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죠. 왜냐하면 신천지 그 지도부들이 다 몸을 숨기고 네. 신천지 교회와 우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모두가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신천지에서 내놓은 입장은 우한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계속 신천지에서 주장하던 일관된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과 정면 충돌하는 신천지 지도부의 녹취가 있기에 이거는 사회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새벽 2시에 만들었던 것이 금세 지금 공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이 녹취록 부분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인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녹취록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설교 내용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은 네네. 그 사건 발생이 2월 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27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도 잘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네. 근데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이제 부산 야고보 지파가 있어요. 신천지에 부산 야고보 지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지파장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한에 있는 우리 교인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한에 있는 우리 교인이라는 발언은 신천지 교회와 우한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지파장의 그 발언을 들었던 대단히 많은 그 부산 야고보 지파 교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신천지와 우한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그렇게 많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 지도부는 한 번도 어떻게 투명하게 책임감 있는 의사표명을 보여주지 않았고 계속 부인하는 태도 내지는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태도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네. 이게 너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났고 또 이 지금 방역만 구축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이 시기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지 않는 신천지의 모습에 대해서 폭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렸던 그 영상의 제목은 사실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 수사를 요구합니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사태 속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입장, 정부의 방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신천지 지도부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이제 영상을 올린 것이죠. 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안 들린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다. 우리 무한교회, 그러니까 우한에 있는 신천지 교회 이름이 무한교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한교회 중국 있는데 이 중국이 보니까는 지금 700명이 넘게 죽었는데 확진자가 3만 명은 넘고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어젯밤 신천지 측에서 신도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려서 제가 발음을 좀 똑바로 해볼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건물 공개를 했으나 네네.
그 건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은 감염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건물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망에 그 1,100개의 건물 공개만으로는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불안해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망 구축을 위해서는 신천지가 내놓았던 1,100개의 건물 공개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천지 교인들 전체에 대한 명단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지자체들이. 네.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된 명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센터- 빠져 있나요? 센터라고 부르는 네. 신천지에 입교하기 전 교육을 6개월 동안 받는 사람들이 명단에 빠져 있죠. 신천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문화센터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뭐 명확하게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입교가 아직은 안 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신천지 교리를 네.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아야만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받는 사람들의 명단은 빠져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위장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도 빠져 있습니다. 그 위장교회. 사람들은 아예 신천지 전산에 잡히질 않아요. 위장교회가 뭔가요? 위장교회는 네. 간판은 그냥 일반 교회인데 네네.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포진되어 있는 교회를 위장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네 하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간 사람도 신천지 교회인 줄 모르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천지 교회인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교회를 위장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에 속한 인원들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문화센터에서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 그리고 위장교회 뭐 합하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지금 빠져 있고 누락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칭은 문화센터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신학원이 괜찮겠어요. 예전에는 신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 뭐 문화센터라고 신학원- 이름을 그분들이 해놓고서는 거기서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빠진 그럼 빠진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점은 여기서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신천지 교회에서 2020년이 되어서 이런 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들을 만들어내려고 네. 매 지파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네네. 어떤 지파에선 100억 가까이 쏟아부었다는 지파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10,000명 가까이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자금을 거기다 투자를 했고 적어도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네. 신천지에서 작년에 10만 수료식을 했거든요. 10만 수료씩. 네, 교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네. 10만 명이 수료식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10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3년 동안 수료식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치른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은 성장 동력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새로운 교육생들 더 많이 유치를 했어야 됐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2020년이었는데 네. 신천지의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동력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아직 신천지 지도부에서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제 차후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빠진 숫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곳에도 한 200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최신 자료가 2019년 4월 자료였는데 네. 235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신천지 총회 해외 선교 부장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우한에 대해서 해명하겠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그래서 200명이 아니라 357명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357명. 이게 해외에 있는 네.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우한에만 있는 사람들인가요? 중국에는 2만 명 가까운 신천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한에 있는 사람들, 신천지 교인이 357명이라는 신천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것이죠. 우한에 있는 신천지 신도만 357명이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덧붙여야 되는 것은 네. 교회 건물은 없지만 네네. 교인 수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 건물은 없지만 교인 수가 그렇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네. 교회 건물을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신천지 교리를 믿고 그렇게 신천지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다는 게 이제 해외 선교 부장의 얘기였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만일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네네. 신천지 총회 해외 부장의 전화를 제가 받지 못했겠죠. 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답답해하는 국민은 저 하나가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국민이 다 답답해할 텐데 저 하나만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보도자료를 요구했고 조금 전에 메일로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하겠습니다마는 네네. 이런 식의 정보 공개는 신천지라는 조직의 덩치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21만이 되는 큰 조직이 네. 저 같은 일개 아무것도 아닌 청년에게 우한에 대해서 해명은 이런 거예요 라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는 건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과 함께 나누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신천지 지도부는 제 방송을 모니터링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설교할 때는 힘줘 강조하고 믿음 좋은 척, 누구보다 용기 있는 척 하다가 지금 이게 뭔가 싶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보기에 되게 신천지 지도부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아파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지도부 중에 어제 한 분에게 전화를 거니까 네. 전화가 꺼 있더라고요. 이 난리에 말입니다.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두문불출하지 마시고 나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신천지 지도부가 보여줄 때이죠. 상당히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올려주시고 그러시면서 좀 이 신천지 측에서 보여주는 무책임한 특히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무책임함에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좀 이제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신천지의 문제가 이제 국가의 문제가 됐고 이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네. 신천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 건강도 위협받는 거잖아요. 제 친구의 건강, 제 가족의 건강도 위협받는 것이니까요. 네. 이거를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는 신천지 지도부가 나서서 이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힘이 없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신천지 안에서 있던 것들을 언론에 알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지도부가 계속 커튼 뒤에 감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사실 신천지 교인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명단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안에 있는 신천지 교인분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제 나 사회생활 이제 어떻게 하나, 직장생활 어떻게 하나 이걸 되게 불안해하셔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책임은 신천지 지도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제대로 공개했다면 명단 공개까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해하는 신천지 교인분들에게는 괜찮다. 신천지 교인이라고 커밍아웃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이게 옳은 것이다. 라는 성숙한 시민의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또 언론과 정부가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대 위로 올라와라. 네네. 그래서 신천지 지도부의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신밍아웃이라고 요새 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었다라는데 이거 그래도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인이 교인이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감염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용기를 내주고 또 그 용기를 낸다면은 받아줄 수 있는 좀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신천지 지도부가 책임 있게 행동에 나서야 될 때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정리해 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윤재덕 종말론 사무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인의 입국을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든 아니면 대구와 청도 쪽에 머물렀었던 외국인이죠. 네.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가 한 17개국, 네. 그리고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가 11개국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반 네. 기준으로 그래서 다 28개국 네, 이렇게 네, 발표가 됐죠. 지금 일본 정부가 또 대구, 경북, 청도를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네.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왔어요. 네, 오늘 이제 회의를 열어서요. 27일 0시부터 입국 신청 14일 이내에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네네.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었거든요. 근데 중국 외 지역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한국의 대구와 경북, 청도가요. 그리고 스가 관방장관이 그럼 대구와 청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이송을 위해서 전 세계를 띄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중국 후베이성과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 시점에서는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 일본인이 자신의 의사로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한 같은 네네. 경우에는 사실 봉쇄를 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국가 또 여행 경보를 내린 국가들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28개국인데 어제보다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이라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네. 베트남, 싱가포르는 대구, 경북 한국인이나 최근 14일에 이 지역을 방문, 경유한 경우에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요. 마카오 정부도 오늘 정오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마카오 입경자에 대해서 네. 14일 동안 격리 조처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행 경보를 격상하는 국가도 늘고 있는데요. 프랑스도 25일부터 한국 여행 경보 등급을 기존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대구와 경북 감염 위험 정보를 2단계로 올렸고요. 불필요한 여행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고 네. 러시아도 자국민에게 한국 등으로의 여행 자제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 뉴질랜드, 쿠웨이트 등은 한국 노선을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한 것은 아닌데 네, 지방 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네. 한 7개, 8개 정도 됐던 그렇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도 말씀을 네. 드렸죠. 네, 계속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4일 동안 그러면은 격리가 되게 네. 되는 이게 사실 좀 빨리 좀 알려져야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가기 전에 먼저 발표를 해주면 좋은데 네네. 네, 갑자기 도착을 한 다음에야 격리다. 격리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좀- 시설이 얼마나 좋을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러야 되는 그런 사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리셔스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네. 갑자기 여권을 빼앗아 가니까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제 아는 분은 사실은 그 경유를 하다가 네. 스위스인가 어디서 오시면서 어딘가 유럽 지역에서 오는데 경유를 하다가 네. 격리가 돼갖고 아. 그래서 머물렀던 건 아닌데 여권을 일단 가져가고 네,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혼선이 없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네. 미리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 신천지 예수교회 쪽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 확산하기 네. 그때쯤이죠. 12월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 신문사에서 먼저 보도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천지 교인의 말을 인용해서 네네. 보도를 한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 나도 우한에 있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고요. 유치원 교사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는데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 교리, 공부 등을 지속했고 교인 대부분이 춘절 연휴 즈음인 1월 말쯤에 고향에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상황은 몰라도 우한에 있는 교인들은 감염된 사람이 없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맞아요. 하면서 네. 우리한테 확산 책임을 묻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우한 지역의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한국을 방문했는가를 물었을 때는 답변을 피한 것으로 지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한 교인은 이제 중국인이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인터뷰를 읽기는 했는데 네네.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 중동에서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이란에서 퍼진 네네. 것이죠. 지금 현지 시각으로 24일까지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이란을 아이고. 제외하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19일에 이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죠.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방문하는 이슬람 시아파 순례객을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란 정부가 밝힌 숫자를 보면 24일 현재 확진자가 95명이고요. 사망자는 15명입니다. 확진자 중에 40명 정도가 이란 수도 테헤란 남부에 있는 곰이라는 시에서 나왔어요. 이라크 등 주변 국가에 감염된 사람들도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 곰을 방문한 순례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뭐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네. 특징 때문에 옮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네네. 껴안고 볼을 예, 맞추고 볼을 뭐 아니면 코를 맞대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그런 전통 인사도 그래서 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 조금 위험스럽지 않느냐 해서 좀 인사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있고요. 그 모스크 안에서 네. 같이 이렇게 뭐 굉장히 예배를 할 가깝게 때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몸을 수그렸다, 뭐 올렸다 하는 그런 자세들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뭘 암송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심각한 상황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처럼 내전이나 소요 사태를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 시설이 없을 텐데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의료 시설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퍼지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네요. 거긴 그렇죠. 진짜 거의 네. 의료 시설이 마비돼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붕괴가 되고 있고 이게 확산된다고 해도 이걸 재빨리 어떻게 뭐 격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지금 한 40여 개국에서 지금 나왔다. 이 정도면 네. 팬데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유럽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막 네. 넘어간 거죠, 이것이. 이 북부 롬바르디아주에 네. 그동안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남부 시칠리아주, 중부 토스카나주 전국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이탈리아가 진원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다른 국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최근 이탈리아에 체류한 공통점을 또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주변 6개 국가가 장관들이 모여서 지금 오늘 보건장관 회의를 한번 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국경을 폐쇄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활발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매일 의사소통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EU 국가들끼리니까 사실 그게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거기도. 어렵습니다. 네. 국경을 그럼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제가 그때 수치를 봤을 때 독일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네. 이탈리아를 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섬나라인데 떨어져 있을 텐데 영국이.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 한 분이 계셨잖아요. 네, 저기 크루즈인가요? 거기 네네. 계셨다가 네네. 스키장에 가셨다가,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슈퍼 전파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영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오스트리아는 근데 이탈리아에서 넘어오는 그 네네. 기차를 막았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요. 확진자가 있다고 그래서 네. 열차 운행을 바로 중단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뭐 지금 막 국경을 폐쇄는 안 했는데 이제 네.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마스크가 다른 데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동에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마스크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해서 일부 지역에서 평소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30배? 네, 치솟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지금 확진자가 느니까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위생 상품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치솟았어요. 온라인몰에서 워낙은 수백 원짜리 마스크였는데 개당 10유로, 우리 돈으로 13,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에? 네, 그리고 7유로 한 9,200원짜리 손 소독제 1리터 기준인데요. 네. 이게 7유로였는데 최대 39유로, 약 5만 1,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어휴.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시 한 약국 앞에서 어제 2명의 남성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다가 폭행 시비가 일었어요. 폭행까지. 네, 그러니까 문을 열기 전에 이제 줄을 쫙 서 있잖아요. 네네. 근데 누군가가 대기줄에 새치기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줄에 서 계셨던 다들 분하고 민감한데 그런 상황 그 벌어지면은 상황에서 또.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네네. 다만 그분들이 일본인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이외에 후쿠오카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승객이 기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승객이 비상 신고 버튼을 눌러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올림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2020년 도쿄올림픽을 네네. 아예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IOC의 전 부회장인 딕 파운드 IOC 위원이 얘기를 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올여름 올림픽 개최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연기를 한다거나 개최 장소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예 IOC는 취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개최 여부가 5월 말쯤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누가 이제 결정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7월 24일에 개막할 예정이니까 거의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일본 쪽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렇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해당 발언의 사실을 확인을 해봤다. 그랬더니 IOC가 예정대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은 안정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중국은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406명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그래서 네. 최근 4월 연속 50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 저희가 한 3,000명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나머지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인데요. 24일부터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는데 아. 어제는 5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후베이성 이외에는 전국에서 지금 5명이라는 거죠. 하루의 사망자 숫자도 어제는 52명이었어요. 그래서 23일까지만 해도 150명, 24일에 71명이었는데 어제는 52명이었으니까 사망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은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환구시보에서는 우리처럼 잘해라 라는 그러니까요. 지금 훈계를 네.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훈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12개국이나 되고 또 미국, 홍콩 등 한국 여행에 대해 적색 경보를 발령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주한 외교단에 입국 제한 조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방역 노력에 대해 설명까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홍콩 안에서는 중국 본토인은 안 막는데 왜 한국인만 막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왜 한국인만 차별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홍콩 네. 안에서도 나온다는. 홍콩 안에서도. 예, 중국 본토인들은 안 막았는데 네네. 왜 한국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막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 막지 않았었나요, 홍콩도? 예, 물론 그랬습니다. 네네. 예,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한국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상당히 급격하게, 빠르게. 예, 아주 단호하게 이루어졌죠. 네. 자, 근데 이 중국 일단은 이제 그 부분 있잖아요. 중국 중앙정부는 한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혹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솔직히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인이라기보다 한국에서 체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거나 뭐 금지하거나 하는 조치를 중국 정부에서는 안 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내리고 있고, 예. 홍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따로 지금 뭐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답을 말해버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홍콩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네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 홍콩의 이름이 홍콩 특별 행정구역입니다. 홍콩 특별 행정구역.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행정이 들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행정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가 그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이제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이게 법적으로는 외교하고 국방을 제외하고는 네. 그 행정에 관해서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지역입니다. 이거는 외교가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국경을 뭐 봉쇄를 한다든지 봉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입국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건 행정이죠. 아, 행정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행정부에서 하게 되겠죠. 뭐 출입국 관리 본부라든가 네네네. 예, 이런 곳에서 하게 되죠.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행정적으로만 접근을 한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몇 지방에서 이렇게 한국인이 오는 것을 뭐 제한한다든지 격리를 시킨다는 것이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에 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홍콩이 뭐 중국 본토하고 우리를 차별한 것은 네네. 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홍콩 입장에서는 그 한국인에 대한 어떤 입국 금지라든가 제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행정적으로만 판단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대만도 지금 사실은 우리 제한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네. 모든 문제가 네. 지금 여기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이게 좀 더 저희가 이렇게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이런 코너니까요. 근데 그 중국이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실체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홍콩이라든가 네. 아니면 대만이라든가 네네. 또 뭐 마카오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뭐 있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라고 보기 어려우면서도 국가로서의 요건은 다 갖춘 네네. 실체죠. 왜냐하면은 뭐 대만은 행정뿐 아니라 사실 외교 국방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만은 말 그대로 그 국가라는 자격에서 뭐 지금 국제법상 국가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또 이제 아니라고 말할 네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라는 그 실체로서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갖다 내리고 있는 거지요. 홍콩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예, 홍콩하고는 다릅니다. 홍콩은 그 홍콩의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홍콩이 처음으로 이렇게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이제 네네. 제1차 아편 전쟁 이후입니다. 네. 예, 그때 홍콩 섬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이제 구룡반도가 있고 신계지가 있죠. 이렇게 세 군데가 합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홍콩이라고 부르는데 제2차 아편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구룡반도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1898년에 신계지라는 곳을 갖다가 가져갑니다. 영국이요. 그러면서 그때 99년 동안 이제 빌리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갖고 가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1984년에 그 영국하고 중국이 공동 선언을 통해 가지고 1997년 다시 말해서 99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환원하겠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홍콩에 관해서 고도의 자치권의 자본주의라든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이죠. 네네. 예, 자본주의라든가 아니면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50년 동안 2047년까지 보장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홍콩의 그게 역사고요. 네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당하고 공산당 간에 내전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이제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본토를 갖다 지배하고 지금 그게 현재의 중국입니다. 네. 근데 대만은 그때 졌던 국민당이 대만으로 이제 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대만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제 실체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데 여전히 그 이름은 그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대만하고 홍콩은요. 그렇군요.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대만을 이제 일컬어서 실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예. 국제법 전공자다 보니까는 이게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국가의 어떤 요소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국가라고 말하면 안 되는 또 예, 그런 좀 약간 어렵습니다. 애매한 그런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 실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는 대만하고는 단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국가 안 남았죠 지금. 지금 이제 그 대만하고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15개밖에 없습니다. 15개밖에 없고요. 네. 1979년에 미국조차도 네네. 그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대만하고 단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1992년에 그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대만하고 단교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제 대만인들이 상당히 한국에 배신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기는 했었죠 그때는. 왜 당시에는 사실 네. 이 대만이 1971년까지는 유엔 내에서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편을 상당히 많이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대만 입장에서는 1992년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중국이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뭐 제한이라든지 금지는 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속속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다롄, 뭐 선양, 엔지, 웨이하이가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예, 됐었고.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도시죠. 네. 예. 그리고 칭다오 뭐 이런 예. 곳들에서 한국발 승객들, 한국에서 오는 승객들을 14일 동안 격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황구시보에서도 물론 이제 한국 잘해라. 이게 뭐냐. 뭐 빨리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라는 훈계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흘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가 마치 그리고 WHO에서는 세계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죠. 저희가 여러 번 다뤘죠. 그 네네.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친중국적인 지금 뭐 언행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네.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앙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도 지방 정부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중국의 그 시스템을 네.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중국의 지방 정부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런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중앙 정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조율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그 모리셔스하고도 이제 지금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모리셔스에서 그 격리됐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쪽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쪽에 있던 관계자들이 모리셔스 관계자들이 했던 얘기가 이렇게 격리한 이유는 단 하나다. 왜냐하면은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국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이나 입국 금지를 갖다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하느냐 외교적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지금 이것을 행정적으로 접근했던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외교적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리는 입국 금지나 제한을 안 했는데 중국 지방 정부는 왜 그러지라는 그러면서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이번 경우에 이런 행정적인 보건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단어나 그런 것이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잘 거죠. 먹히지 않는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한국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도 행정적으로만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잠깐 깨알 지식인데 대만의 유엔 헌장에는 국가처럼 되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유엔 헌장에 보면은 네. 23조에 보게 되면은 그 상임이사국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 대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중화민국이 적혀 있습니다. 중화민국. 이게 유엔 가입국은 아니잖아요. 그게 유엔 헌장에 중화민국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본토에 있는 현재 중국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1971년에 유엔 총회에서 그 중국을 누가 대표하냐고 관련해서 대만을 갖다가 장개석 네. 정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 71년 이후로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그 대만이라는 이름이 유엔 헌장에 있지만은 우리는 대만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본토 중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실체라고 표현을 예,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이 더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들은 오로지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만 보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네네. 것이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 2위의 발생국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그 다른 국가들이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만 접근해 올 때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계속 뉴스도 저희가 이런 것만 다루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외국이라든지 국제법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홍콩 측에서 또 이렇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홍콩 측에서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얘기. 그리고 조슈아 원 같은 경우도 메시지를 보냈고요. 예, 그렇죠. 네. 예, 홍콩 내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지지하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의료 현장으로 달려가신 의사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료인들 힘내시고요. 또 지금 많이들 불안하시겠지만 글쎄 일상을 조금 유지하도록 모두 노력을 하죠.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제퍼슨 스타쉽의 Count on Me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